서울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구축이거나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서울,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1월 달, 2월 달은 1000건 서울 월 아파트 거래량이 1월도 1000건, 2월도 1000건 정도. 예, 근데 2월은 1000건이 안 됐고 900건 더 줄었죠. 근데 2월 같은 경우는 워킹데이도 적고 그다음에 또 설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한다고 하면 한 1000건 정도 거래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 통계가 어저께 나왔는데 네. 1049건 나왔더라고요. 거의 안 늘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관망세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망세 시장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졌고 네. 새 정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전 5년 동안은 좀 규제 위주로 거래가 되다가 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대출이나 세금 부분에 완화책이 나와서 좀 이사 가기도 좀 편하고 네. 선택의 폭도 많아질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그만큼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거래는 좀 언제쯤 풀릴까요? 일단은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전에 좀 급매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쵸. 그때 아마 이제 5월 달에 좀 많이 거래가 될 것 같긴 해요. 4월 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아마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좀 최저점일 것 같고 네. 이제 3월 달을 최저점으로 해서 4월부터 좀 회복이 돼서 네. 5월 달에 제일 많은 거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시장이 감마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조금 명확하게 이제 그 어느 쪽이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그럼 하반기랑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질문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개별 단지 베이스로 수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별 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평균, 네. 전국 평균 이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완화책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입지가 안 좋거나 좀 구축이거나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채를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좀 날 것 같다라고 서울 내에서 또 오르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이번에는 좀 같이 병행될 것이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좀 애석하게도 올해도 입주 물량이 적어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5만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는 3만 세대였고 올해는 2만 세대예요. 근데 이제 2023년도가 만 세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입주하기로 했던 좀 둔촌주공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기사 나왔었잖아요. 절반 정도 지금 지어졌는데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공사가 4개인데 건축비를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라서 그걸 좀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조합에서는 또 그 반영을 또 못 해주겠다라고. 근데 조합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분양가를 올리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4년 동안은 계속 분양가 핑퐁 때문에 분양 시기가 늦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12,00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2024년도 전후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여간에서는 가격이, 그러니까 입지가 괜찮은 입지, 그러니까 좀 나쁘지 않은 입지에 나쁘지 않은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한다고 하면 상승이 또 크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약간의 상승 정도로 보시는 같은 느낌인데. 근데 많이 오를 아파트들도 있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진짜요? 예, 근데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사들을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하락하려고 하면은 이 집을 팔고 어디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기존 아파트를 팔죠.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변동이 별로 없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매물이 많이 쌓이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도 아니에요. 지금 지방이나 경기, 인천에서는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 많고 신규 아파트가 조금 들어오면 입주를 하는데
그냥 서울에 있어도 이사 수요도 거의 그걸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 내에서 수요도 해소가 안 되고 네. 지금 대기 수요들도 해소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네. 하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책에 보니까 집값 폭락을 좀 기대하지 마라. 네. 일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급 없이 대세 하락은 어렵다. 이런 문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필요한 절대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요가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하나의 조금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해당 지역의 5% 정도, 인구수의 5% 정도를 곱해서 그게 그 지역의 수요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0.5%죠. 네. 그렇게 좀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요. 그것은 절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같은 경우가 그냥 많을 때는 뭐 경기가 좋을 때 많아지겠죠. 나쁠 때는 좀 적어지기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실제 거주하고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는 늘 고정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자체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하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경기도 인천에서도 아마 그 이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을 받아주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은 아마 조금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전혀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추가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는 좀 경기나 인천의 끝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재건축이 이제 완화되는 아파트 그 지역들이 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책에 보면 수도권과 강력시 1209개 구역 재건축 재개발 리스트가 아까 말씀 요 네. 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수도권까지 했을 때 딱 한 3군데 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일단 비싼 데가 어딘지 말씀드리고 그건 네. 논의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너무 좋고요. 예, 60평이 80억 찍었습니다. 그거는 능력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거는 네. 가격에 상한선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논의로 할게요. 네네.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서울을 굉장히 필요로 많이 하시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싸요. 그리고 아마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30억 전후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 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네. 한 30억 정도를 줘야지 34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만큼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은 이미 대기 수요들이 그 비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소외됐던 지역들이 있어요. 네. 입지가 나빠서 네. 혹은 그동안 진도를 못 나가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동부권에 좀 있고요. 네. 동부권이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도강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도봉구라든지 노원구에 지금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마침 이제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좀 앞두고 있고 안전진단도 받고 있고 실제 진도가 나가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올라도 서울의 평균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봉구나 노원구에 있는 재건축 물량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서남권이 있어요. 서남권, 그러니까 동부권의 반대편이죠. 네네. 이 서남권 같은 경우는 네. 비싼 지역도 있고 싼 지역도 섞여 있어요. 네.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부터 강서구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구간들일 텐데 제일 비싼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여의도동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이나 용산권이나 네. 비슷한 수준으로 비싸요. 거기는 이제 능력이 되시면 들어가시는 것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남권 중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곳이 어디냐?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는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도 비싸긴 한데 네. 이 용산이나 여의도나 강남보다는 한 단계 좀 저렴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충분히 지금 시세보다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이 중에 하나가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에 지금 세대수가 2만 6천 세대인데 재건축을 하고 나면 한 5만 8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단지들은 아마 시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 중에서는 관악구에 신림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뉴타운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노원구 상계 뉴타운도 있긴 한데 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구역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붕업이 돼서 지금 매물도 많이 없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곧
다다음 달 정도에 첫 번째 분양하는 구역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좀 저렴한 지역들 좀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서울의 테두리 지역들, 좀 뉴타운 지역들을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지역을 말씀을 드려도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지역 가면 되게 낙후됐어요. 신림 뉴타운 가면요. 특히 신림 뉴타운 2구역 가시면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집에. 마을 공동 화장실을 쓰고, 예, 그런 그 60년대, 70년대 학고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여기 아파트 있어도 나 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개발되면은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 5천 세대 넘는 6천 세대 되는 신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신림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제철이 개통이 되거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신림선과 초역세권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신림선이 어떤 노선이냐면은 여의도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고, 2호선, 7호선, 9호선이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메인 일자리든 다 그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거든요. 거기에 거의 6천 세대 가까운 새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입지가 지금은 별로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곳을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지도 띄워놨으니까 예. 한번 위치만 한 번씩만 확인해 보고 갈까요? 야, 제가 여기 와서 지도는 첨상하게 보네요. 점점 좋아지는 김 작가 팀입니다.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예. 일단 동까지 나오면 좋으니까 한번 동이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방지도고요. 직방과 제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용산구가 있고 동작구가 있고 석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을 텐데 압구정대 아파트는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한강이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 풍수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묘자리 풍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공부하다 보면 풍수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배산 임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강물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잖아요. 휘돌아 나가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파인 쪽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칼바람이 분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들은 물이 원만하게 흘러가요. 이건 그냥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모래가 많이 쌓이고 뭔가 쌓이는 느낌이 들고 좀 바람도 좀 안정돼 있죠. 그 입지에 나온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구현대, 신현대일 텐데 여기 블록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마쳤기 때문에 10년 이후의 일일 것 같고요. 향후 10년 동안은 서초구 반포동이 짱이죠, 그냥. 지금 반포가 압구정 쪽보다 좋다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반포가 지금 시세가 더 높은 거죠. 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 책에 많이 설명을 해놨는데 왜냐면 이렇게 딱 질문하셨을 때 여기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쭉쭉쭉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말씀을 하라고 만들어 온 책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더 비쌌어요. 그렇죠. 압구정이 진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쌌어요. 가장 노른자 같은. 그렇죠. 일단 일자리가 많은 강남구에 있고요. 교통도 좋았었고 3호선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 분당선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 도로 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학군도 좋고 상권도 좋았었어요. 심지어 압구정에서 옛날부터 사신 분들은 제가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반포동을 무시한다고. 그런 멘트를 누가 하시던데요. 솔직히 그건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었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반포도 우리나라 진짜 정말 좋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에 아파트가 70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71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생긴 지역이 있고 주공 아파트나 SH공사로 생긴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공과 일단 민간이 있을 텐데 민간 아파트 생긴 지역은 딱 세 군데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2가 있고요. 이건 영등포구 여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용산구 동부 이천동이 있어요. 거기도 한강맨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70년 초반 아파트고요.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입니다. 요 세 개 구역은요. 주공 아파트가 없어요. 주공 아파트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왔고 임대 아파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생부터 돈이 있는 중산층 이상 분들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전문직들, 그 당시에도 의사분들, 그다음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부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대형이에요, 다. 중소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살면서 지금 50년째 살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때도 사회적인 좀 어떻게 보면 지위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세시죠. 근데 그에 비해서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다 주공이었어요. 여기 반포 주공 1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반포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게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고요. 3단지를 재건축한 게 반포 자입니다. 지금 1단지를 하고 있는데 반포 주공 아파트잖아요. 주공은 말 그대로 서민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는요. 중산층이라는 의미가
부자란 뜻이에요. 중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산층 이하 계층들을 서민이라고 하는데 네네. 주공 아파트들은 서민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반포 주공 2단지나 3단지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의 최초 원주민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재건축이 다 되고 나니까 네. 이분들이 원주민들 같은 경우 중에서 남아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은 돈이 없었는데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34평이 34억이란 말이에요. 34억을 대출도 안 나오는 금액으로 현찰 주고 들어오신 분들은 네. 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5억 초과가 LTV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2009년도 입주한 다음에 네. 속된 말로 물갈이가 됐잖아요. 입주민의 신분계층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이게 주공 아파트 시절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들이 반포 주공 쪽은 다 무시했었어요. 서민 아파트니까. 심지어는 반포 주공 1단지 기사 찾아보시면 이제 보이실 텐데 여기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쌌거든요. 31평형이 그 당시 돈으로 780만 원이었어요. 총액으로. 21년도니까. 근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집이 없어서 그때 이제 72년도 전후가 굉장히 인구를 많이,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문제가 됐던 시기예요. 가족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인구 아들을 못 낳게 하고 애들 못 낳게 하고. 네. 그래서 정관 수술을 하고 오면은 분양권을 주는 예, 그런 것들도 시행했던 아파트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속된 말로 고자 아파트라고. 네네. 예, 아무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그런 거 하면서까지 그 아파트를 들어간 건데 우리는 이거 분양받거나 네. 피 주고 들어간 거야. 돈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무시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40 몇 년 차가 됐는데 그렇죠. 헌아파트고 네. 입지도 그동안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3호선 들어온 다음에 여기 현대백화점, 압구정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들어온 이후로 뭐 상업실이 도와진 것도 없고 전철이 들어온 것도 없고 새 아파트도 없잖아요. 그냥 40년 동안 낡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40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9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네. 2009년도에. 9호선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 9개 노선 중에서 제일 좋은 노선이에요. 네. 지하철이 제일 좋은 노선인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메인 일자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제일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강남구고요. 두 번째가 서초구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데가 여의도고요. 그리고 또 마곡지구잖아요. 9호선은 그걸 다 지나가요. 아, 2호선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예전에 2호선이 제일 좋았는데 초록색. 지금은 예, 9호선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2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일자리가 없는 지역까지 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환승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9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9호 또 강남선 지나가는 것 중에 또 7호선이죠. 7호선이. 네네. 7호선이 있고요. 제가 아까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프리미엄 줬던 3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에서 네. 2호선, 네. 3호선, 7호선, 9호선이 제일 좋은데 반포동에는요. 3호선, 7호선, 9호선 세 개가 다 지나가요. 2호선은 안 지나가지만. 예, 예. 그건 물론 2호선도 서초구 밑에 서초동엔 지나갑니다. 근데 네. 반포동은 안 지나갑니다. 아무튼 2호선까지 지나갔으면 더 비쌌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세 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 편리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교통 프리미엄 때문에 비싸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 학교들이 괜찮아요. 다 사립이고 네네. 자사고도 있고 네. 심지어는 여기서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학교 평가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에 대한 평가들도 높아서 교육 프리미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 고속터미널역 가면요. 네네. 신세계 강남점이라고 있어요. 그쵸, 있죠. 예. 강남 백화점. 강남, 그러니까 신세계 아니,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예, 강남점인데, 원래는 롯데백화점 본점이 79년도에 생긴 이후로 맞아. 2016년도까지 네. 단독 1등이었어요. 그쵸. 매출 1등이었잖아요.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롯데백화점 출신이고 본점 출신이에요. 97년도에 입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매출이 1조였거든요. 네. 근데 20 몇 년 동안에 그 롯데백화점 본점은 1조에서 1조 6천억밖에 안 됐어요. 네. 거의 안 늘었는데 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건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 게 강남 시세백화점이 이제 전국 백화점 매출 1등이라고.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1등 했어요. 전 세계요? 2조 5천억 했어요. 한 개 매장에서 그러니까 신세계 전체 매출이 아니라 네, 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한 개 매장에서 네. 2조 5천억을 팔았어요. 이게 단적인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만큼 부자분들이 여기 많이 왔다는 많이 이사 걸 왔다는 뜻하는 것들이고요. 거겠죠. 그리고 많이 이사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바로 길 건너편이 뭐냐면은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네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네. 이 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상 획을 하나 긋은 거예요. 왜요? 요 전후로 해서 상품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커뮤니티라든지 네네.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조경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아파트부터 제대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네. 재건축 안 해도 돼요.
그냥 평생 살아도 돼요. 그래서. 진짜요? 예, 되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반포 자이가 있고요. 반포 자이도 똑같은 시기에 들어간 곳들이거든요. 반포의 2대장이죠. 그렇죠. 탑2에 탑2. 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주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크로리오 파크라고 이건 2016년도 레미안 퍼스트보다 7년 후배죠. 엄청 예. 좋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근데 상품은 레미안 퍼스트나 반포 자이가 더 크고 좋은데 네. 이 아파트는 더 새 거고 그쵸. 무엇보다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입니다. 이 영구 조망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크로리오 파크 여기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놀러 갈 데가 없으면요. 이제 벚꽃놀이 끝났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요 반포대교에 밤 8시에 하는 분수쇼인가요? 예, 달빛 분수쇼를 합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여긴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한강이 보이는 뷰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강이 안 대부분 보이는 다 뷰. 보여요. 아, 왜냐하면 이게 두 줄밖에 안 돼요. 1600세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4층 이하 저층 정도 빼면은 5층 이상은 다 보일 거예요. 거의 모든 세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길 건너가 용산이잖아요. 네. 남산 잘 보이고요. 여기도 멋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면요. 네. 여의도 불꽃놀이도 보이는 입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는 레미안 퍼스트가 갖고 있지 못하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저는 아크릴 파크보다 레미안 퍼스트가 더 놀라워요. 가격을 다 계속 따라가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 입지가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압구정동이 예. 지금 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제일 비싼 네. 아파트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크릴 파크가 제일 비싸고요. 네. 왜냐면 이거는 34평이 4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평당 1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1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한 단지만. 대부분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중간 거래 가격은 7천, 8천, 9천이거든요. 네. 근데 아크로리오 파크는 이미 평당 1억이 넘었다고 봐도 되네요. 좀 그럼 아까 달라요.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미래에 네.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아크로리오 파크가 끝나게 되면은 레미안 언밸리가 2024년 입주할 건데 네. 이게 아마 1등을 갱신할 거고 그 다음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갱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3대장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트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제 반포동에 요 4대장이 아파트 시세를 일구고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에 있을 일이고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제 이 반포동의 재건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현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2030년 이후에 입주를 할 때가 될 텐데 네. 그때쯤에 여기가 이제 완전히 탑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평당 10년 후니까 3억 이상 갈 것 같아요. 3억 이상. 예. 그러면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탑이 된다는 얘기는 네. 여기가 위치가 저기보다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 지금 개발될 요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개발 호재가 많긴 한데 재개발이 끝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여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여기는 단순히 이제 아파트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도 어떻게 개발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구단위 같은 계획을 넣게 되면은 상업시설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복합시설 들어가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때면은 이거는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탑1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50층도 줄 수 있고 그냥 짓진 또 않을 것 같거든요. 또 뭔가 또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워너비로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10년, 20년 보고 가신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본인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물려주셔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왜 비싼 아파트냐면요.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는 솔직히 추가 분담금이 안 들었어요. 돈을 받았어요, 오히려. 네.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중층 아파트라서 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마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초과이익 환수금도 내야 돼요. 그 조건들을 다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싸게 질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탑1이 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동네 좀 가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동부권 쪽이 여기 있고요. 동부권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까지가 이제 여기가 동부권이라고 합니다. 8개 구고요. 네. 그다음에 서남권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부터 해서 구로구, 영천구, 강서구, 그다음에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여기까지 7개 구가 서남권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구는 여기 도봉구하고요. 네. 금천구가 제일 저렴한데 네. 지금 이 도봉구에는 특별한 호재들은 없고요.
지금 창동역 가시면은 도봉구도 이제 창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창동 역세권 개발을 합니다. 서울 아레나라고 해서 네. 공연장하고 여러 가지 마이스 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부동산에서 제일 좋은 호재는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이 노원구 구역에 동북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을 좀 착공을 했거든요. 네. 아마 5년 안에 이제 입주를 할 거 이제 개통을 해서 네. 운행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새 아파트들이 여기 상계주공, 창동주공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일자리에다가 교통망에다가 새 아파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는 입지예요. 예, 그렇게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서울 평균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입지 너무 칙칙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공 아파트들 열 몇 개 단지가 다 개발이 되면요. 여기는 분당급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과 이전에 향후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가려고 해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지역들은 안 가요. 관악구. 2호선이 북쪽에 있고 여기 서울대에 있고 여기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주변에 있는 여기 신림동인데 네.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여기는 시세가 굉장히 쌉니다. 아파트가 있긴 한데 거의 시세가 안 오릅니다. 근데 여기 뉴타운을 여기 개발하는 거예요. 이 블럭에. 예, 여기 보면은 네이버 지도고요.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가 뉴타운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1구역,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3구역은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이고 2구역은 지금 2주 철거 중이고 1구역은 한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곧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긴 한데 입지는 1구역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초기 단계라 좀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3구역을 좀 사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 2구역, 1구역 수준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좀 여유가 있다. 10년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1구역을 가장 저렴한 비용에 살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써 있잖아요. 2002월이 아니고 이제 5월 달에 개통되네 밀렸네요. 서울대 벤처타운역이라고 신림선이 개통이 돼요. 5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것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가보시면은 이게 한국 맞아? 서울 맞아?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10년 후에 여기가 다 도시로 꽉 찼을 때 미래의 모습들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이 아마 최저가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목동은요? 목동은 참 좋은 입지예요. 좋은 입지인데 목동도 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가하고 있는 그런 입지가 되긴 하는데 목동은 딱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5호선 북쪽이 진짜 목동이고요. 5호선 남쪽은 신정동입니다. 신정동인데 1단지부터 7단지는 행정국이 목동이고요.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행정동이 신정동인데 둘 다 그냥 목동 신시가지라고 해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어떤 단지 사셔도 됩니다. 아마 제일 시세가 비싼 것은 1단지부터 7단지까지가 더 비쌀 것 같고요. 여기 왜냐하면은 일자리랑 상업시설이랑 이런 게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중소기업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5호선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1단지 끝에 가면 또 9호선도 지납니다. 그래서 교통 편리성도 좋고 학교도 좋고요. 8단지부터 14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상업시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도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이라든지 학원가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이 더 좋기도 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1988년 전후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다 준공이 됐던 아파트고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거거든요. 여기는 한 단지씩만 지나게 되면 별 메리트가 없는데 14개 단지가 다 진도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신도시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블록 단위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입지들은 무조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나 강남보다 많이 싸지만 충분히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